안녕하십니까. 좌파, 운동권, 촛불 세력이라면 언제부터 무서울 것도 없고 못할 짓도 없는 세상이 됐는지, 또 잘못을 일깨우려는 국민들의 원성은 언제까지 차벽을 쌓고 지원금으로 틀어막으려는지 참 궁금합니다. 최근의 코로나19는 4차 대유행이 우려될 만큼 심각합니다. 20일 하루 동안만 해도 446명의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대통령도 오죽 답답했으면 코로나에서 벗어날 상황이 되면 국민 위로 지원금 지급을 검토하겠다고까지 했겠습니까? 2020년 작년에 있었던 1차부터 3차 추경만 반영해도 국가 채무가 839조 4천억 원이었는데 3월에 지급하려는 4차 재난지원금 7조 수천억 원을 계상한다면 2020년 말 국가 채무는 850조에 육박하게 될 겁니다. 빚 폭탄을 맞게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 대통령은 코로나에서 벗어날 상황이 되면 전 국민 위로 지원금 지급까지 검토하겠다고 했을까 하는 간절한 마음은 이해할 것 같습니다. 코로나가 범인도 아닌데 현상금 걸듯이 코로나가 잡힐 것 같으면 전 국민에게 지원금을 주겠다고 하니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돈은 어디서 나는데요? 어떻게 해서든지 코로나19를 막아내고 국가, 경제, 사회, 일상생활의 원상 회복시키려는 노력은 어느 나라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을 비롯해서 프랑스, 이스라엘, 아프리카 등은 코로나 백신에 대한 신뢰를 높여 많은 사람들이 주사를 맞도록 하기 위해 국가 지도자들이 앞다투어 접종을 맞고 있다는 보도입니다. 아직 얀센 백신은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다른 나라에서 긴급 사용 승인을 받지 않았지만은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는 세계 최초로 얀센 백신 접종을 시작하면서 1호 접종자를 시릴 라마포사 대통령으로 선정해 지난 17일 공개 접종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당선인 신분이었던 작년 12월 21일 델라웨어주의 크리스티나 케어 병원에서 화이자 백신을 접종했습니다. 그의 백신 접종은 방송과 인터넷으로 생중계됐습니다. 카멀라 해리스 미 부통령도 12월 29일 모더나 백신을 공개 접종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빠른 백신 접종률을 보이는 이스라엘은 지난 1월 19일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가 보건부 장관과 함께 텔아비브 인근 시바 메디컬 센터에서 파이자 백신을 접종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가 이스라엘의 1호 접종자였습니다. 유럽 여러 나라를 중심으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고령층 예방 효과 문제가 불거지자 스위스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사용 승인을 보류했습니다. 프랑스, 독일 등은 65세 미만에게만 접종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독일, 이태리, 오스트리아, 불가리아 등에서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을 거부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 백신이 남아공 변이의 예방 효과가 떨어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올리비에 베랑 프랑스 보건부 장관이 지난 8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공개 접종했습니다. 의사 출신인 베랑 장관은 프랑스 파리 인근에 있는 병원에서 이 백신을 접종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유럽과 비슷합니다. 1차 접종 대상자 가운데 일부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하지 않겠다고 거부하고 있는 움직임도 있습니다. 제1분기 3월까지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백신 물량은 총 100만 명분으로 파이자 백신 6만 명분을 제외하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94만 명분입니다. 방역당국이 유럽 각국의 사례 등을 고려해서 3월 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미국 3상 결과가 나올 때까지 1차 접종 대상자 중 65세 이상은 이 백신 접종을 일단 미뤘습니다. 제롬 킴
국제백신연구소 사무총장은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1956년 미국 로큰롤 스타 엘비스 프레슬리가 소아마비 백신을 맞은 뒤에 미국 내에 소아마비 백신 접종이 확 늘었다. 한국 정부도 정치인이나 한류 스타들이 백신을 맞는 모습을 보여주는 캠페인을 벌일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일부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해야 한다는 여론도 적지 않습니다. SNS에 떠도는 여론 가운데에는 대통령, 국회의장, 국무총리, 대법원장부터 맞은 뒤에 그 결과를 보고 맞겠다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정부는 전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설 연휴 때에는 5인 이상의 모임을 삼가라, 고향 부모 형제도 비대면으로 안부만 전해라, 친지 친척 친구 등의 사적 모임도 삼가라면서 생활 준치까지 정해주었습니다. 오랜만에 고향에 가서 차례 지내고 어른들을 찾아뵙지도 못할 정도로 사생활까지 간섭을 받는다는 불쾌감을 느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19일에 있었던 통일운동가 백기환 씨의 장례식은 서울대학병원에서 대학로, 종로를 거쳐 서울시청 앞 광장까지 경찰들이 쫙 깔려서 차량을 통제하고 500여 명이 운구차 행렬을 뒤따랐습니다. 연결식이 열린 서울광장에는 무대와 간이 의자까지 설치해놓고 광장 안팎에는 추모객 1000여 명이 몰려들었습니다. 거리를 둔 이도 있었지만은 다닥다닥 붙어 추모객 무리들도 많았던 겁니다. 방역 수칙은 의식조차 않는 것 같았습니다. 연결식이 열린 날 신규 코로나 확진자는 533명이었습니다. 경찰이 광화문 일대에 차벽을 치고 시민들의 접근을 봉쇄했던 작년 10월 3일 개천절 집회 때 확진자 52명의 10배 이상이었던 겁니다. 이처럼 언제부터 좌파 운동권 촛불 세력이라면 무서울 것도 없고 못할 짓도 없는 세상이 됐는지, 또 잘못을 일깨우려는 국민들의 원성은 언제까지 차벽을 쌓고 지원금으로 틀어막으려고 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렇게 하면 해결이 되는 겁니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